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오늘 이 배경으로 제가 이렇게 IMB-TV 국제협상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제 연구소입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책들이 주로 있죠. 또 다른 물건도 있지만, 이게 책이 이렇게 있고, 카메라가 안 비치는 저쪽에도 또 하나 있고, 건너편에도 있고, 저쪽 편에도 또 책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구소 소장이니까 아무래도 뭐 책을 보고 강의 준비도 하고 연구하느라 그동안 책을 국내외에서 또 외국에 출장 가면 책을 또 이렇게 큰 가방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구하지 못하는 좋은 원서도 많이 사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뒤에 보면 이렇게 책이 많이 있는데 여기 네 권의 책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책 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협상 전략영어 1998년도에 이제 출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반이 영어입니다. 영어를 기본으로 해놓고 제가 영어로 집필을 하고서 그걸 바탕으로 해설과 협상 이론 등을 이렇게 쓴 책이 국제협상 전략영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국제협상 전략연구소를 하면서 세상에 이런 책이 없을까, 제가 상상했던 책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간직하고 많이 또 이렇게 보급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최고급 국제협상 과정을 제가 강의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책은 비즈니스 협상, 국어로 하는 B2B, 주로 B2B 비즈니스 협상,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즈니스 협상, 이 책도 저술했고, 그 다음에 이 협상을 강의하다 보니까 협상을 굉장히 딱딱한 걸로 아는데, 이 연애와 협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연애의 기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의 기법을 통해서 협상을 공부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국제 행사 영어, 국제 회의 영어죠. 국제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잉글리시라는 이 책도 이제 메인 프레임 다 영어죠. 그래서 그 영어를 가 있는데 영어를 가지고 또 해설도 쓰고 번역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저술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제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제가 어저께 사실은 오늘 제목인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이 불법과 사기인 이유, 이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또 강의를 또 하려고 하는데, 저는 또 이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탁구 치는 동영상도 공개했지만, 이렇게 또 뒤에 보면 야구 글러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러브는 좀 괜찮은 윌슨 건데, 거의 아주 뭐 프로페셔널 공을 받아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좋은 포수 글러브고, 이건 이건 국산 글러브입니다. 국산 글러브인데 이렇게 투구 글러브가 5개 있고 포수 글러브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는가 하면, 제가 어저께도 가가지고 뭐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에게 제가 어떤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불법과 사기 분양 건으로 해서 변호사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변호사님의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저희가 고소를 했습니다.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2019년도 11월 달에 뭘 받았냐면, 여러분들 이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제가 남자인데 피부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 639시간 공부해가지고 국가시험을 실기를 11과목, 필기도 11과목 해당하는 거, 필기, 실기 전부 다 시험 쳐가지고 평균 80점 훨씬 넘게 받아가지고 합격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미용사 면허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부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이고, 그래서 또 이거는 이렇게 피부 미용대에 가서 제가 상장도 받았어요. 안면관리 금상. 그리고 639시간 공부한 을 바탕으로, 수료증을 바탕으로 시험 쳐서 합격을 했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한가 하면, 또 제가 또 뭐를 했냐면, 엊그제까지 2곡을 추가해서 트로트 노래를 1027곡 노래를 불렀습니다. 1027곡 노래, 1026번째 노래는 이미자 가수의 노래를 불렀고, 1027번째 노래는 김영 가수의 사랑바보라는 노래를 불렀죠. 이미자 가수의 노래도 그 곡
공명이 뭐냐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가 하면 제가 노래 작사를 4개를 했는데, 대중가요 3개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 김영승 가수가 제가 작사한 노래 하늘이 주신 사랑이란 제목, 김덕 교수님 작곡이고 2집 3집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앨범이 나왔습니다. 제가 앨범을 좀 팔거나 해가지고 이미 김영승 가수에게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했고, 사실은 또 다 알겠지만 저는 가수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제대로 된 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노래를 가르칠까 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노래 90%를 한두 번만 듣고 한두 번만 연습하면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그동안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그동안 이제 법을 알고 봤더니 이것이 전부 다 변칙적이고 불법이고 사기 분양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특정 업종의 기업체에게 여러 가지 정부에서 좀 좋은 조건으로 산업을 하라고 산지법이라 하죠. 산업활성화집적법 뭐 이런 뜻인데, 제가 아무런 스크립트 없이 지금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바탕으로 아주 굉장히 큰 멋진 건물을 져가지고 뭐 제조업이라든지 벤처업이라든지 또는 정보통신 등 이런 한정된 업종의 기업만 거기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를 가다 보면 아주머니들이 휴지와 물티슈를 들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붙잡아가지고 모델하우스 들어가지고 좋은 조건이 있다. 그저 아주 돈이 조금만 들면, 조금만 가지면 고수익이 나는 부동산이 있다 해서 설명을 들어보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모델하우스에 가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를 하거나 월수익을 받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맺은 건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계약금만 가져 계약서 쓰기 하고 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 제조업이라든지 벤처업이라든지 정보통신 이런 거를 가짜로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회계사하고 짜고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자를 짜놓고서 계약서를 보완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맺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제조업을 할 것도 아니고 정보통신을 할 것도 아니고 벤처업을 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심지어 22살 먹은 이런 사람들한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보완했는데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세상에 부모가 있은 다음에 자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가 있은 다음에 자식이 호적에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거꾸로 돼가지고 어떤 격이냐면, 자식이 먼저 호적에 등록돼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호적에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순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사기와 불법을 저지르려고 만든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 조항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도박장에서 돈을 갖다가 내가 당신한테 도박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리겠다. 도박자금 빌린 거, 그거 차용증 쓴 거 원천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산업센터 시행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저 마구잡이로 그 실수요자를 모으기 힘드니까 지나가는 일반인을 투자로 거기에 입주하고 사업을 할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약금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어떻게 했냐면, 계약금이 10%입니다. 10%고 그 다음에 10%고 그 다음에 무조건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80%는 국가지원산업이다. 근데 은행 대출은 국가지원사업에 국가가 지원해서 은행 대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감정평가해 일반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80% 대출해 준다고 허위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것도 사기입니다. 그래서 80%를 대출해 주면, 자, 여러분들 아주 쉽습니다. 10 더하기 80은 90이죠. 그러면 나머지 10을 어떻게 커버하느냐. 보통 지식산업센터는 대체로 이렇게 비싼 땅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경기도,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나대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도 저평가된 땅 위에다 짓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의 부가가치세가 많습니다. 이유는 이것도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는 이 땅 지분이 있고 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땅은 원초적으로 국가에서 정해 있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것이죠. 쌀도 부가세가 없습니다. 쌀도. 그렇지만 콜라나 음료수나 과자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만약에 과자 한 봉지 값이 5,500원이라면 5,000원 과자 값이고 500원은 뭡니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5,000원은 마트에서 5,500원 카드 결제하려면 5,000원은 가지고 있고 500원은 보관하겠다.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할 때 국세청에 이 소비자를 대신해서 줍니다. 그렇지만 사업자에게는 부가세를 환급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지식산업센터의 부가가치세는 토지분하고 건물분 합친 것이 10이라면 3 정도가 땅값이고 7 정도가 건물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7% 정도가 7%가 부가세로 환급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 더하기 80 더하기 7은 97%죠. 97%인데 그러면 100에 가깝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여기 들어오면 월세 임대할 사람이 줄을 섰으니까 보장해 준다고 해놓고서는 임대 보증금이 약 또 한 계약금만큼 한 6% 7% 되니까 100이 넘죠. 그러니까 어떤 문구가 있냐면 10% 계약금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한다 이렇게 홍보하는 데도 있고 또 단지 계약금보다 적은 5% 6%만 가지면 실투자금이 그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하고 그런데 저하고 지식산업센터 분양한 시행사는 80% 대출해 준다고 해놓고 아예 대출이 안 되거나 50%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민사 소송을 진행을 하다가 우리 뛰어난 훌륭한 변호사께서 법리 검토를 하니까 아 이건 사기다 해가지고 사기 고소장을 제출을 해서 어제 1차로 경찰관님과 함께 조사를 충분히 받고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거기서 주장한 것은 또 뭐냐면 그 분양 담당자가 분양을 놔가지고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것 자체도 틀렸지만 이거를 공지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거 분양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놓을 수 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만 월세를 놓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상 제조, 벤처, 정보통신기업만 월세를 놓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인지하시고 나중에 월세할 때 참고하십시오.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분양인 중에 한 명도 없을 뿐더러 분양받은 사람도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 한 명도 없고 저 역시 들은 바 없습니다. 그것도 그 상대방을 기망해서 사기칠 목적으로 속였기 때문에 그것도 사기인데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지나가는 사람 또 지인들한테 10%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불법이고 사기 분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법에 그걸 교묘하게 편법으로 했는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지식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을 세무회계사하고 짜고서 뭐 벤처업이라든지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으로 사업정증을 내줬어요. 근데 그 계약을 맺을 때는 분명히 임대를 목적으로 한 사람한테 그런 계약서를 써주는데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는 임대를 한 것이 또 불법입니다. 임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대를 하려면 임대업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실수요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 몇 년 지나다가 사업이 안 되면 세무서 가서 이거를 갖다 당장 팔리지도 않으니까 나 여기서 여기서 손해를 봤으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걸 폐업을 하겠다. 대신에 여기 들어올 사람이 있으니까 그 업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해당 업종에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를 월세를 놓겠다 하면 그때 가서 임대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분양 받자마자 분양 시점에 월세, 보증금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기와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그 계약서는 원천 무효입니다. 마치 도박장에서 이거 써주고 불법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계약서가 그게 어떻게 유효하겠습니까? 불법인 것입니다. 아무런 효력 가치가 없는 불법 계약서이기 때문에 민사사건에서 그걸 다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판사님들 그거를 여러분들 판사님들 법을 저보다 저는 요만큼 아는 거죠. 1000배 만배 정도 알지 않습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걸 유의하시고 이해하셔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고 이런 문제를 지난번에 전세 사기처럼 이제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불법을 당했는데 너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은데도 끽소리 못하는 것이 그 당시에 직접 증거가 별로 없으니까 대응을 못하는데 저는 다행히 저에게 지식산업센터를 권유한 분양 담당자가 저와 함께 유튜브를 찍은 것이 있고 또 그 본인도 어떻게 유튜브를 찍었냐면 실투자금이 계약금이 1,500 정도 드는 지식산업센터인데 실투자금 800만원, 월세 보조금까지 114만원 이렇게 한 유튜브를 6개나 올려놨어요. 2020년 그 5월달 그 시점에. 그래서 제가 그걸 전부 다 합쳐서 찍어가지고 따로 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도 인정을 해서 변호사 앞에서 자필로 확인서 썼어요. 자필 확인서. 저는 뭡니까? 시행사 분양 담당 20년이나 분양 담당을 한 사람이 하신 분이에요. 임원자문에서 회사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종성의 누구에게 분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썼냐면 분명히 대출금이 80%에 이르고 분명히 얘기하기를 준공이 되면 계약금 이외에는 별로 들어갈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고서 분양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했고 저하고 같이 분양받으신 분이 그때 여러 채인데 그 중에 한 채가 메모장에도 써있어요. 80% 대출, 10% 계약금, 부가가치세 7% 온다는 메모장도 어떻게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자식이 먼저 낳고 부모가 나중에 호적에 올라가는 법이 있으면 호적에 올라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모순이고 원인무효고 마치 말이 마차를 끌지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마차가 말을 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야구공인데 제가 올해 나이가 만으로 66세입니다. 근데 62세 때인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333개를 정식 투구 거리에서 이렇게 던진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공을 여기 야구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쓰는 공인 그 윌슨 공인인데 이걸 이렇게 던지는 거지. 이렇게 던지면 타자가 치는 거지. 포수가 투수한테 투구하는 법은 없습니다. 마치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형식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수가 잡아서 투구를 하는 걸 투수석에서 타자가 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새 지식산업센터 피해자들도 여러분 만나고 단체 카톡방에 들어서 계속 정보가 올라와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건 원천적으로 무효다. 불법과 사기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는 원인무효고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는 이건 어찌 보면 사전에 범죄를 모의했기 때문에 범죄 집단으로 고소하는 것도 제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범죄 집단인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철저하게 속였거든요. 첫째, 월세 받고 했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보증금 들어온 건데 웃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합니다. 법에 다 써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항을 아시고 분명히 이건 잘못됐으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앞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여러분 강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것이 제가 아는 그분 꽤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제가 정보를 주는데 이 정보에 관해서 제 카톡을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열심히 보고 있어요. 기자들까지. 그런데 어떤 회장은 그분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져가지고 분양하는 시행사 회장인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소고발 그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 도둑이 제발 저러는지 저는 그 회장하고 여러 번 만났는데 앞으로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도둑이 제발 지르는지 그분도 아마 분명히 지식산업센터 시행하면서 그렇게 일반인에게 마구 분양을 했을 거예요. 안 했다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수조사하는 방법은 국가기관 수사기관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기관 또 여러 군데에서 총동원돼가지고 대체로 그 지식산업센터 그 지역에 한 군데에서 몰아서 세무에서 전부 다 세무처리입니다. 일사천리로 합니다.
거기 조사해 보면 일반인이 분양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자 이런 걸로 편법으로 만든 거 알 수 있고, 분양 준공 시점부터 월세 임대 계약을 맺은 지식사로부터 호수만 확인해도 불법과 분양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남도일보에 났습니다. 남도일보에 뭐가 났냐면, 나주시의 혁신도시라고 하죠. 나주시 혁신도시에 짓는 지식산업센터에 기숙사라고 있습니다. 꼭 오피스텔처럼 되어 있습니다. 복층도 있고 단층도 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를 분양받아가지고 이거를 일반인한테 월세를 올릴 수 있다 해가지고 월세를 갖다가 피해가 엄청나가지고 10명이 입건되고 3명은 사전 구속영장 쳤다는 것이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한 겁니다.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치인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불법인 거를 이거를 전수조사하는 그런 운동을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경찰 검찰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 억울한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되는 물론이고, 지식사센터가 제대로 가게끔 도와주시고, 또 이미 뉴스에도 났습니다. 의원께서 지식산업센터의 이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을 발의했고 13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는 법을 오늘 정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원고 없이 막 강의를 했는데 아마 생각해도 거의 다 제가 기억에서 스크립트식 강의를 했는데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또 보완하면 모자라면 또 강의하겠습니다. 이 동영대회는 여기에 나 있는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잘하는 게 2개가 있죠. 저는 영어를 대한민국에서 영어회화를 딱 8달 하고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너는 영어를 그만해라. 그런데 8달 영어 한 사람인데 미국에 유학 갔다 온 박사도 영어회화뿐만 아니라 고급 영어 영작도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미국에 가서도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들 사장들도 Mr. Lee, where and how did you learn your English? 그러죠. 젊었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 제 답변이 그겁니다. I studied my English conversation, English speaking in Korea by myself for 8 months only. 그렇게 답변을 하면 미국에 그 공부한 사람들이 It's unbelievable. You are more than genius. 정말로 믿기 힘든 얘기다. 당신은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얘기해. You are more than genius. 당신은 천재도 아니고 천재 이상이다. 근데 저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가수를 많이 가르칩니다. 어떻게 노래를 한두 번만 듣고 한두 번만 그 가수보다 제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노래 잘한다는 주현미, 하추나 김용임, 장윤정 가수 거의 가성으로 부르죠. 이런 가수들 진성애보다 더 높은 키로 제가 음을 구사합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이 김용승 가수는 제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천재 중에 천재 가수가 아니라 입신 수준에 올라간 가수고, 이 김용승 가수를 따라갈 가수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최리아 공덕화 가수가 입신의 대열에 들어선 가수입니다. 이 김용승 가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유명한 가수들 여러 명 합쳐도 이 김용승 가수의 음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사한 노래 하늘이 주신 사랑, 이 노래를 이 강의 뒤에 연결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